샘은 스타벅스에서 일합니다. 샘은 컵을 정리합니다. 샘은 손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샘은 장애인입니다.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8,106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희학원은 251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145명에 불과한데요. 경희학원은 2020년 10억 2,5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했습니다. 대학 중에서는 총 15개 학교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위 100개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리 학교의 부담금액은 12번째로 높습니다. 장애인 고용률 미달, 과연 우리 학교만의 문제일까요?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킨 대학은 전체 22%인 33개교입니다. 이마저도 2018년도 33%, 2019년도 29%였던 이행률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무 고용률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으며 2024년까지는 3.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해결하진 못하고 오히려 학교가 내는 부담금만 매년 높이고 있습니다. 의무 고용률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질 고용률.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의무 고용률을 올리는 게 고용 촉진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의무고용률 제도가 이제 벌금을 계속 높이다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면 기업들이 알아서 고용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단순한 제도인데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렇게 벌금을 올렸을 때 진짜 기업들이 고용을 할까? 매년 수십억을 지출하며 부담금 압박이 늘어나면서도 학교 법인을 포함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체 중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본 적이 없는 기업은 87.6%나 됩니다. 또한 33개 대기업 집단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행한 곳은 4개 집단뿐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020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미고용 업체는 장애인 고용 시 안전 문제 발생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향후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그에 따른 복리후생 사항을 묻는 항목엔 지원 생각 없음이 6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기업들은 우려하는 바에 비해 업무 환경 조성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 인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인턴을 하러 가가지고 회의를 참석하려고 했는데 문자 통역이 안 되는 거죠. 인턴에게 그게 지원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회사 자체 내 그런 편의 제공 제도 자체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기업의 의무 고용률을 떠나서 장애인을 고용을 할 수 있냐, 의지가 있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 측은 능력에 맞는 직무 배치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3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에선 의무 고용률을 상향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적합한 장애인 전문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장애인 고용 확대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과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이 내용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병원과 학교, 연구소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요? 지난 10월 12일 경희학원은 대학 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희의료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너무 많이 지출돼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희의료원엔 19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기능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며 상시 근로자 수 대비 0.68%를 차지합니다. 2020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기업체의 근로자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 노무이고 장애인 미고용 기업체의 근로자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는 전문가 및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엔 장애인이 잘 고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희의료원에 장애인 고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취재한 결과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직 등의 전문직에 장애인 지원자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이 고용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전문직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뽑을 수 없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 말 속엔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까요? 장애인 직원의 존재 자체가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창출돼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작업 환경 기준을 제시해 중증장애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포스코 휴먼스입니다. 장애 또는 비장애로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지적, 시각 등의 장애 유형을 고려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학교에도 43명의 장애 직원이 근무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경희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있는데요.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바리스타, 세탁, 청소 등의 직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저를 갖다가 어떤 걸 갖다가 진짜로 필요한지 거기를 좀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엔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고 모든 직업은 그만의 가치를 가집니다. 직업의 귀천을 떠나 모두가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능력을 논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HIV 감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인들을 대상으로 감염이 되었던, 그래서 꾸준한 치료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료 지원인, 동료 상담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직업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취약했던 경험이 오히려 전문적인 영역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돌봄이란 가치를 생산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수당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의 기준을 바꾸고 새로운 직업들을 창출해내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공백으로 남아있던 영역들을 채워갈 수 있는 거죠. 무작정 능력 대 능력으로 경쟁하자고 얘기하지 말고 능력이 만들어지는 토대를 보자.